여기 프랑스 파리에 유명 패션하우스 큐레이터가 있는데요. 한국은 차갑고 효율만 중시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믿게 되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가엘 데르시입니다. 저는 아틀리에 얼라이언스라는 유명한 패션 하우스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웅장한 건물들, 유명한 박물관들, 그리고 세련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슬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우아한 도시에서 진짜 감정과 진정한 느낌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어느 날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 상사인 오렐리앙 몽타뉴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죠. 그의 높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공기 중에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짓고 있었는데, 보통 이런 표정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는 뜻이었죠. 가엘, 자네에게 흥미로운 기회가 생겼네. 그가 말하며 반들반들한 나무 책상 위로 폴더를 밀어주고 있었어요. 우리 새 문화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으로 출장 갈 사람이 필요하거든. 저는 폴더를 집어들었지만 얼굴에 드러난 찡그림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책에서 읽거나 뉴스에서 본 것뿐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기술과 효율성에 집중하는 또 다른 현대 국가일 뿐이었어요. 차갑고 기계적이고 흥미롭지 않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해둔 게 있어요. 저는 오렐리앙에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제 관자놀이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유교 전통과 산업 발전에 대해 3페이지면 충분할 거예요. 제가 직접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오렐리앙은 의자에 기대앉아 지혜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15년 전에 제 재능을 발견하고 그 이후로 줄곧 제 경력을 이끌어주셨죠. 하지만 지금 그의 시선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가엘, 직접 경험하지 않고 쓰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네는 직접 가서 봐야 해.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이런 현장 조사는 너무 구식이고 불필요하게 느껴졌거든요. 저에겐 책과 연구 자료가 있었으니까요. 직접 그곳에 가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렐리앙은 제 출판인이었고 우리의 직업적 관계를 해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 생각에 반발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정확하게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옷은 깔끔하게 접혀 있고, 노트북은 크기별로 정렬되어 있었으며, 펜은 색상별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파리의 제 아파트도 같은 질서를 반영하고 있었죠. 깔끔한 선, 최소한의 장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였죠. 짐 싸기를 거의 마무리할 때쯤 제 책장에 있는 좀처럼 열지 않는 오래된 상자가 눈에 띄었어요. 무언가가 저를 그것에 손을 뻗게 만들었죠. 안에는 아버지가 여러 해 전 여행 중에 쓰신 일기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완전히 읽어본 적이 없었고 가끔 무작위로 페이지만 훑어보곤 했었죠.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펼쳤는데 한 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한국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시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곳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문구는 너무 따뜻하고 깊이 있게 느껴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효율적인 곳과는 너무 달랐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국에 대해 책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제 연구에서 놓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완벽하게 꾸린 여행 가방을 들고 여권을 손에 쥔 채 공항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여행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호기심의 속삭임이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이 막 시작되려고 했고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킬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싫었어요. 제 마음속 모든 것이 이 여행에 반발하고 있었죠. 오렐리앙과 만난 다음 날, 저는 그의 마음을 한 번 더 바꿔보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현장 조사는 불필요해요. 제가 아파트를 서성이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고 있었죠. 한국에 가지 않고도 한국 문화에 대해 글을 쓸 수 있어요. 회사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렐리앙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친절하지만 단호했죠. 가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밖으로 나가봐야 할 때가 있네, 가일. 자네는 프랑스에서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갇혀있지는 말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저는 갇혀 있었던 걸까요? 전화를 끊고 책장을 바라보았어요. 파리 예술계에서 보낸 세월 동안 받은 상장과 증서들로 가득 차 있었죠. 어쩌면 저는 여기서 너무 편안해져 버린 건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계속 저항했어요. 3일 더 가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주장했고, 여행하기에 날씨가 좋지 않을 거라고 언급했어요. 심지어 우리 팀에 다른 사람을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 표를 구입했답니다. 출발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제가 남겨두고 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제 아파트가 유난히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침대에 가까이 있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파리의 소리들. 한국이 어떻게 이것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차를 끓이려고 일어나는데 다시 아버지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더 많은 페이지를 넘겨보다가 무작위로 멈췄죠. 서울에서 낯선 사람들에게서 느낀 따뜻함은 유럽에서 경험한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한 항목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그들은 말은 적게 하지만 행동으로 많은 것을 보여준다. 일기장을 닫고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지는 결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항상 정직하셨죠. 만약 아버지가 한국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셨다면 어쩌면 저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저는 제일 좋은 정장 짙은 파란색의 회색 스카프를 매치한 입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확인했죠. 갈색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파란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멋있게 보이는 것은 저에게 중요했어요. 외모는 전문성을 보여준다고 항상 믿고 있었거든요. 공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는 조용했어요. 파리는 막 깨어나고 있었고 빵집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신선한 빵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 너무 많다고 생각했죠. 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소음과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 서류 가방을 들고 서두르는 비즈니스맨들, 군중을 안내하는 공항 직원들이 있었죠. 저는 체크인 줄에 합류하며 여권과 티켓을 손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서울이요? 항공사 직원이 제 표를 보며 물었어요. 네, 저는 내키지 않는 마음을 숨기려고 애쓰며 대답했죠. 멋진 도시예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실 거예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열정에 동참하진 않았어요. 대기 구역은 붐비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한 구석을 찾아 앉아 제 노트를 검토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글의 개요를 준비해 두었어요. 1페이지 유교 전통과 집단적 사고방식, 2페이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 3페이지 현대 한국과 기술 발전. 간단하고 깔끔하고 사실적이었죠. 제가 일하는 방식을 좋아하는 그대로였어요. 감정적인 관찰이나 개인적인 경험은 필요 없고 그냥 사실만 있으면 됐어요. 탑승 시간이 되자 저는 기내용 가방을 들고 줄에 섰어요. 발걸음이 느리고 거의 내키지 않는 듯했죠. 이 여행은 강요된 것 같고 불필요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게이트 직원에게 탑승권을 건네며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나는 한국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도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 자신도 모르게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제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는 크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창가 쪽자리를 찾아 앉았고 제 앞 좌석 주머니에 노트북을 넣어두었죠. 승무원들이 안전 절차를 시연하는 동안 저는 파리 공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빛의 도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제 집 우리가 이륙하면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동안 저는 저항과 기대가 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여행은 제가 한국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단순히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어쩌면 이 생각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12시간 동안 하늘을 날아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등은 뻣뻣했고 재활용된 공기 때문에 눈이 건조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비행 중에는 많이 자지 못했어요. 대신 몇 시간 동안 노트 정리를 하고 사실 별로 집중하지도 못한 영화들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면서 서울 도착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긴장감에 배가 조여들었죠. 이제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 책으로만 읽어왔던 나라에 발을 디디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비행기 문이 마침내 열렸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때리듯 불어왔죠. 몇 시간 동안 탁한 비행기 공기만 마시다가 이 새로운 바람이 놀랍도록 좋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생각도 없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폐가 깨끗한 공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죠. 그 순간만큼은 뭔가 설렘 같은 작은 불꽃이 일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따라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면서 한국에 대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것이 기계적인 정확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표지판들은 여러 방향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죠. 수화물 찾는 곳은 이쪽, 입국 심사는 저쪽, 화장실은 저기.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움직이고 있었고 결코 밀치거나 소리치지 않고 있었어요. 정말 효율적이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잘 프로그래밍된 기계 같아. 입국 심사장은 거대했고 여행객들이 길게 줄지어 여권 확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은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죠. 입국 심사관들은 빠르게 일하고 있었고 여권을 하나씩 도장 찍으면서도 그들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미소도 환영 인사도 없이 그저 효율적인 처리만 하고 있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직원은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권을 확인하고 지문을 채취한 다음 손짓으로 통과시켰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는 말도 없이 그저 기계적인 고개 끄덕임 뿐이었어요. 역시 그랬군. 수화물 찾는 곳에서 가방을 집어들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차갑고 효율적인 문화야. 아버지가 글로 썼던 인간미는 어디 있는 거지? 서울로 데려다줄 공항 열차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역은 깨끗하기 그지없었고 반짝이는 바닥은 위에서 비치는 밝은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문은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열렸답니다. 기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을 살펴보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었어요. 모두가 휴대폰을 보거나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나중에 한 정거장에서 기차가 붐빌 때조차 사람들은 어떻게든 서로 닿지 않게 조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세를 바꾸며 보이지 않는 개인 공간에 거품을 유지하고 있었죠. 마치 로봇 같아 창문에 기대어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밖에는 높은 건물들과 고속도로가 보였고 모두 새롭고 현대적으로 보이고 있었죠. 파리의 오래되고 역사적인 매력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 모든 것은 아름다움이 아닌 기능을 위해 지어진 것 같았어요.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이곳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서도 묘한 질서감이 느껴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있었어요. 표지판은 어디에나 있어서 길을 잃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저는 길을 잃었어요. 역을 나온 후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고 갑자기 표지판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제게 예술적인 기호처럼 보였고 읽는 것이 불가능했죠. 휴대폰 배터리는 비행 중에 이미 낮았고 이제 완전히 방전되어 버렸어요. 저는 분주한 길모퉁이에 서서 얼굴에 떨어지는 처음 빗방울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옆으로 서둘러 지나가면서 손에는 마법처럼 우산이 나타났지만 아무도 그들 사이에 있는 길 잃은 외국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외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직장인에게 말을 걸어보았어요. 영어 하세요?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은 후 서둘러 지나갔어요. 2명 더 똑같이 행동했죠. 아무도 도울 시간이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면서 비싼 재킷을 적시고 있었어요. 완벽했던 머리카락은 이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반들반들하던 구두는 젖어가고 있었죠. 비참하고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이곳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듯했죠. 차갑고 비인간적이며 무관심한. 포기하고 택시를 찾으려던 그 순간 누군가 제 옆에 멈춰섰어요. 짧은 검은 머리를 한 젊은 남자였는데 단순한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는 우산을 들고 있었고 우리 둘 다 덮을 수 있게 우산을 옮겼어요. 길을 잃으신 것 같네요. 그가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도와드릴까요? 너무 놀라서 잠시 말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후에 이런 갑작스러운 도움의 제안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제 휴대폰이 꺼졌어요. 마침내 설명하며 검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주소를 찾고 있었어요. 파리를 떠나기 전에 인쇄해둔 호텔 정보를 보여주었죠. 젊은 남자는 종이를 살펴보더니 미소와 함께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인지 알아요. 멀지 않지만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요. 원하신다면 제가 길을 안내해드릴게요. 잠시 망설였어요.
파리에서라면 저는 이런 낯선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춥고 젖었으며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죠.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뻣뻣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시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서 그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근처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이에요. 그의 우산 아래 비를 피하면서 예상치 못한 감사의 물결이 밀려왔어요. 어쩌면 이곳에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시우 씨가 제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우산을 조심스럽게 들어 우리 둘 다 가려주고 있었죠. 빗방울이 우리 머리 위 우산천에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고 발걸음은 보도에 생긴 물웅덩이를 첨벙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20분 동안 이 낯선 사람이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통해 저를 안내해주고 있었답니다. 한국에 사업차 오셨나요? 아니면 휴가로 오셨나요?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물었어요. 사업차요. 저는 그의 친절함에 여전히 놀란 채로 대답했어요. 한국 문화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시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쪽에 있는 높은 건물을 가리켰어요. 호텔은 저 백화점 바로 지나서 있어요. 우리 문화의 어떤 측면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 도움을 주는 젊은이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미 그의 나라에 대해 마음을 정해버렸다는 것을, 효율적이지만 차갑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상사가 고집해서 온 것뿐이라는 걸요? 그냥 일반적인 관찰이요. 저는 애매하게 말했어요. 전통, 현대생활, 그런 종류의 것들이요. 호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돌아섰어요. 그는 완전한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하루 중 20분을 써주었던 거예요. 파리에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불편함보다는 감사함이 더 느껴지도록 노력하며 말했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시우 씨는 미소 지으며 그의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카드를 건넸어요. 머무시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한국은 방문객들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가 걸어서 떠나며 군중 속으로 사라질 때 저는 이상하게 감동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예상치 못한 친절한 행동이 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거든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확신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출판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어요. 사무실은 현대적인 유리 건물의 15층에 있었죠.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으며 미니멀한 스타일이었어요. 흰벽, 검은 가구, 그리고 도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보이는 큰 창문들이 있었죠. 5명의 한국인 편집자들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진지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저는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고 파리 예술계에서 15년 동안 쌓아온 자신감으로 제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개념은 너무 좁아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들의 초안개요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민속 문화를 넘어서서 현대 대중문화와의 연결점을 만들어야 해요. 역사적 영향에 관한 부분은 너무 길고 독자들을 지루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그들이 반박하거나 자신들의 작업을 방어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파리에서라면 이것이 모두가 서로의 말을 가로지르는 활발한 토론의 시작이 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도전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저 무언가를 적고 가끔 한국어로 서로 귓속말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좌절감과 짜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제 말을 들었을까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긴 했을까요? 그들의 얼굴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당신의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 수석 편집자가 말했어요. 의견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토론도 없고 피드백도 없었죠. 저는 짜증을 느끼며 건물을 나섰어요. 이것은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가 차갑고 비인간적이라는 제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공손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마치 회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요.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출판사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시간을 보내며 박물관과 문화 명소를 방문하고 프로젝트를 위해 메모와 사진을 찍고 있었죠. 제가 가는 곳마다 같은 효율성을 보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정확히 정시에 도착했고 박물관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좀처럼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었죠. 셋째 날, 저는 출판사로부터 다른 회의를 위해 다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또 다른 공손하지만 의미 없는 대화만을 기대하며 도착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어요. 같은 5명의 편집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큰 테이블이 종이, 사진, 샘플 레이아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두꺼운 문서를 건넸는데 제가 했던 모든 제안을 다루는 상세한 메모로 이루어진 50페이지짜리였죠. 당신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정했습니다. 수석 편집자가 설명했어요. 우리의 변경 사항을 검토해주세요. 저는 놀라움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말한 모든 단어를 듣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작업하여 제 아이디어를 모두 구현했던 거예요. 문서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역사, 문학, 건축, 대중문화 모두 아름다운 그래픽과 사진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들은 첫 번째 회의에서 제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로 듣고 있었던 거죠. 토론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그들은 바로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무겁게 앉으며 부끄러움과 감탄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침묵을 완전히 오해했던 거예요. 제가 차갑다고 해석했던 것은 사실 존중과 전문성이었던 거죠. 그들은 파리의 대부분의 동료들보다 제 아이디어에 더 많은 배려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전통 게스트하우스를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주인인 김하늘이라는 노부인이 문에서 저를 맞이했죠. 그녀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하얀 머리는 단순한 쪽진 머리로 묶여 있었어요. 그녀는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걸을 때마다 발목 주위로 흔들리는 화려한 색상의 옷이었죠. 그녀가 보여준 방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대신 바닥에 요가 깔려 있었고 창문에는 한지 창호가 있었죠. 제가 보통 묵는 고급 호텔과는 전혀 달랐지만 이곳은 뭔가 환영받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저녁 6시에 식사. 김 할머니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된장으로 만든 된장국이었죠. 화려하거나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그 강하고 흙내나는 맛에는 뭔가 솔직한 것이 있었어요. 김 할머니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만들었고 대대로 전해 내려온 레시피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문 손잡이에 걸려있는 작은 용기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반찬이 들어있었어요. 김치, 절인 채소, 그리고 소량의 양념된 쇠고기였죠. 쪽지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저 정성껏 준비된 낯선 사람을 위한 음식일 뿐이었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하자 김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너무 말랐어요. 제대로 된 아침 필요해요. 커피만으론 부족해요. 그녀의 말은 적고 직설적이었지만 그 뒤에는 진정한 관심이 숨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이해의 균열이 더 넓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약국에서 감기 약을 사러 갔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약사는 기침약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여 영어로 상세한 지시 사항을 적어주고 있었죠. 심지어 증상이 변할 경우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약에 대한 메모까지 추가해 주었어요. 이건 열날 때, 이건 목 아플 때, 그녀는 정성스럽게 쓴 쪽지를 건네며 설명했어요. 이 종이 잘 보관하세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의 도시를 정말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계적이라고 무시했던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이 이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세심한 설계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로봇 같다고 불렀던 조용한 군중들은 사실 배려심이 있어서 공공장소의 소음 수준을 낮게 유지하고 있었던 거였죠. 천천히 저는 아버지가 일기장에서 의미했을지도 모르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곳의 따뜻함은 큰 소리나 거창한 제스처로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행동 속에 있었던 거예요. 길 잃은 낯선 이를 안내하는 학생. 누군가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야근하는 편집자들. 문 손잡이에 음식을 걸어두는 노부인. 세심한 지시 사항을 적어주는 약사.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배울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제 3페이지짜리 개요는 이곳의 깊이를 담아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가일데르시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정이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